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순직자 11명의 묘역이 있는 대전 현충원에서는 이들의 희생을 기리는 기억식이 열렸고 교육청마다 추모 묵념에 나서는 등 곳곳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결과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권은 반성 대신 변명만 늘어났다며 여전히 민심을 모른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대학 혁신을 위해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예비명부에 지난해 먼저 지정된 순천향대 외에 충남대와 한밭대, 한남대 등 대전 충남 5개 대학이 추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8월 말 최종 관문을 통과할지 관심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전면전 대신 고통스러운 보복을 택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장중한 때 1,400원을 넘어서는 등 금융시장에 충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시작합니다. 2014년 4월 16일 3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세월호 침몰 해역인 전남 진도 해상에서는 선상 추모식이 진행됐고 단원고가 있는 경기도 안산에서는 10주기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첫 소식 곽선정 기자입니다. 10년 전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동고차도 인근 해상. 차디찬 바다 위, 노란 부표만이 세월호가 가라앉았던 장소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선상 추모식을 위해 이른 새벽부터 달려온 희생자 유가족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좋은 세상에서 잘 살아라! 304명 희생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고 김건우, 김대희, 헌화와 묵념이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참사 속에 내 자식을 떠나보내고 눈물 속에 살아가게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참담한 대한민국을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유가족들은 인양된 세월호 선체가 있는 목포신항으로 이동해 추모 행사에서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단원고등학교가 있는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선 4.16 재단이 주관하는 10주기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오후 4시 16분부터는 1분 동안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세월호 기억공간과 인천 가족공원 등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식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이 같은 노란 리본의 추모 물결은 우리 지역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교사와 소방관 등 순직자 18명이 안장된 대전 현충원에서도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기억식이 열렸고 세종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고사리 손으로 손수 쓴 편지로 추모 공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김예은 기자입니다. 세월호 순직자들의 묘역이 있는 대전 국립현충원. 사고 당시 제자들을 구하고 세상을 떠난 김초원 선생님의 묘비 앞에 어머니는 조용히 꽃을 내려놓습니다. 딸의 생일이자 이제는 기일이 돼버린 4월 16일. 우리 생일날 잘 있겠지 그거 했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가는 그리움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빠, 나는 죽어서 뼈가 가루가 돼도 꼭 선생님 할 거야 이렇게 했거든요. 그곳에서 우리 반 2학년 3반 제자들 26명하고 선생님 하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잘 지내리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교사와 소방관, 승무원 등 순직자를 기리기 위한 추모식이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100여 명의 유가족과 추모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순직자 18명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며 추모시 낭독과 함께 넋을 기렸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색을 잃지 않은 채 우리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세종의 한 초등학교에도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직접 행사를 기획한 학생들은 희생자들을 향한 애도의 편지를 써붙이고 잊지 않겠다는 마음을 담아 노란 리본의 열쇠고리도 만듭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재밌는 추억 쌓고 여행 가길 바래 라고 썼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각 교육청에서도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갖는 등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온몸으로 기억하는 사람들, 누구보다 유가족들일 텐데요. 사고 이후 지금까지도 유가족들의 아픔을 곁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추모 공간을 만드는 등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10년의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 이원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팽목항 한켠에 자리 잡은 컨테이너 성당. 손인성 씨 부부는 날마다 왕복 2시간을 차로 달려 이곳을 찾습니다. 와서 보니까는 전부 울음바다라, 울음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주면 되지 않을까. 아이들을 위해 그렇게 시작한 기도, 이제 10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팽목이 그동안에 어떻게 돌아갔다는 걸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해주고, 장헌건 목사는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세월호 선원들을 만나 그들의 참회와 반성을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사람의 어떤 보편적인 마음이지 않는가. 선장이나 선원들의 그 입에서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우연히 팽목항을 찾았던 동화 작가. 기억의 벽을 만들어 시민들과 함께 추모를 위한 그림과 글을 남기는 활동을 10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손을 이렇게 뻗고 쓰담쓰담 해주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애정 같은 거, 사랑 같은 거. 날마다 끝내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5명의 사진을 들여다보고 조금씩 달라져 온 팽목항의 풍경을 알아채는 것도 이들입니다. 너무 초라하다가고 시상에 이렇게 놔뒀다가 했었고, 그런 소리 들으면은 마음이 아프고. 느릿느릿 계속 기억하면서 우리 사회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사 이후 10년,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곁을 지킨 이들은 꽉 잡은 손길을 한치도 거두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은 물론 국회와의 소통을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선 패배 후 열린 첫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국민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기에 정부 노력이 부족했다며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의 삶을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산 편성과 입법 등 국회와의 협력도 더 강화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습니다.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자유시장 경제를 비롯한 큰 틀의 국정기조는 유지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이른바 3대 개혁과 의료개혁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 못할 게 없다면서도 여야를 위해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말 많은 소통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오늘 당선인 총회를 열고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남은 임기 중에 최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총선 이후 당 차원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윤지혁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방명록에 국민만 바라보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참배 뒤 개최한 당선인 총회에서는
총선 참패에 따른 당 수습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조속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비대위 성격은 실무형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입니다. 결국은 당을 빠른 시간 안에 수습해서 지도체제가 빨리 출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실무형 비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당선인들은 또 오늘 총회에서 합당도 결의했습니다. 양측은 곧바로 합당 실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남은 임기 중에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다시 공언했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민생과 그 국가적 개혁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21대 국회가 종료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한 사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의료계와 정부, 여야 정당과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사자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총선 결과에 따른 입장에 대해 불통의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 대신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났다라고 했고, 조국 혁신당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면서 윤 대통령만 민심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오늘 오후 경기도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후 두 번째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에게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 술파티 회유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이 대표는 검찰이 CCTV 등 관련 기록을 공개해 확인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재판에서 주장한 검찰 술파티 회유에 대한 입장을 묻자 검찰이 CCTV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교도관을 조사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황당무계하다 이런 말로 할 게 아니고 CCTV 출정 기록 또 소환된 기록 담당 교도관들의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하죠.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이런 태도로 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바꿨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술도 먹었던 기억이 있다며 검찰이 협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엄격하게 수감자 개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도행정 아래에선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검찰을 향한 공세를 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엔 SNS에 두 차례에 걸쳐 이게 나라냐, 이재명 죽일 허위 진술 연습시킨 수원지검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검찰청은 여전히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수용하기 어려운 비판이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오늘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에선 그동안 진행된 유동규 씨의 증인 신문에 대한 양측의 의견 진술 절차가 진행됩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화제의 당선인을 만나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선 과정에서 당적과 지역구가 모두 바뀌었고 또 새로운 미래에서 유일하게 금배지를 달게 된 분이죠. 세종갑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은 김종민 국회의원 당선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네. 자,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세종갑 감사합니다. 네, 선거구 출마 선언 후에 40일 만에 이 당선이 되면서 천운이 달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먼저 선택해 주신 지역민을 비롯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당선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세종시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 뜻이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정말 세종시에 잘 왔다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이 당과 지역구가 바뀌면서 이번 총선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을 텐데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 총선에서 드러난 충청의 민심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일단 무엇보다도 이 검찰 정권에 대한 심판 의지가 분명했고요. 특히 이제 세종시 시민들 유권자들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정권 심판하고 좀 나라를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세종시에는 국가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국정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이 국정 운영하면서도 현재 이 정부의 운영에 대해서 많이 비판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세종 시민들의 이 정권에 대한 평가를 정말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뼛속 깊이 잘 새겨들어서 다시 한번 이 국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이 새로운 미래에서는 김 당선인이 유일하게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 한석으로는 국회에서 제 몫을 내는데 사실은 한계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또 세종 시민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혹은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 이런 것들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예, 일단은 그 계획보다 먼저 우선해야 될 게 저는 지난 선거 과정을 한번 돌아보는 평가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난 그 신당 창당부터 총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왜 이런 도전을 시작했고 어떤 의미가 있었고 또 뭐가 부족했는지 선거 결과로 본다면 민심의 선택을 받는데 좀 부족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평가와 성찰의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를 우리 당내에서 당원들과 또 당에 있는 의원들과 같이 함께 하면서 그 평가와 성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에 대한 고민도 마무리해서 결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세종 시민을 위해서 일하기에 먼저 앞서서 이 성과와 성찰, 그 과정에서 이 민심을 먼저 알아보고 그다음에 방향성을 잡아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3선, 이른바 중진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구가 세종으로 바뀌면서 그동안의 의정 활동과는 좀 다르게 다시 활동을 하셔야 될 텐데 22대 국회에서는 어떤 공약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싶으신가요? 일단 제가 세종시에 출마하면서 제일 1번으로 내세웠던 게 행정수도 완성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제가 대변인 출신이니까 대통령의 못다 이런 꿈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로 이 지방소멸이 제깍제깍 다가오고 있는데 이 지방소멸을 막는 길이 지방자치분권, 분권을 통한 발전이거든요. 이거에 가장 시금석 혹은 방아쇠가 될 수 있는 게 이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전력을 쏟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통해서 세종시를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만들어내는 것. 이건 단순히 세종시만을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 전체를 살리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네, 행정 수도 완성이나 경제 수도 완성, 그리고 교육 문화 수도 완성, 여러 가지 공약을 세우셨는데 그 중에서도 먼저 행정 수도 완성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와 이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또 추진 전략도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최민호 세종시장 만나보셨는지 만약에 또 만나셨다면 어떤 의견을 나누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우리 최민호 시장님 그 당선 인사차 한번 방문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행정수도 완성을 최우선적으로 해야겠다. 특히 이제 최민호 시장님이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을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저도 민주당에 있을 때 계속 주장을 해오던 바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견이 일치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자 이런 의견을 나눠서 같이 협력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종시가 상가 공실 문제가 있고 또 세종시가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법을 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같은 이번에 당선된 강준현 의원과 함께 세종시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세종시 재정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고요. 또 김종민 당선인의 의정 활동 앞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대학들이 서로 통합을 추진하거나 학과를 전면 개편하는 등의 혁신 계획을 내놓으면 이 정부가 이를 선정해 5년간 1,000억 원씩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모두 30개 대학을 선정할 예정인데 이 시행 2년 차인 올해 지역 대학 6곳이 예비 명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도에 박병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23건의 혁신 기획안을 제출하고도 글로컬 대학 사업에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던 대전과 세종, 충남. 2차 연도인 올해는 20개의 기획서 중 5개가 선정돼 6개 대학이 예비 지정 명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전에선 학교 간 통합을 바탕으로 연구 중심 대학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낸 충남대와 한밭대, 지자체 등과 공동 투자해 스타트업 육성 계획을 내세운 한남대, 또 보건 계열 전문 대학 간의 연합 계획을 제시한 대전 보건대가 선정됐습니다. 충남에선 국방 관련 특성화로 혁신의 방향을 잡은 건양대가 이름을 올렸고 지난해 예비 지정 대학에 선정됐지만 본 지정에 실패한 순천향대가 자동으로 지정됐습니다. 대학에 제시한 계획의 혁신성을 가장 우선에 두고 평가하였으며 성과 관리 영역과 지역적 특성도 함께 평가하였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올해 예비 지정된 기획서는 20개, 전국 33개 대학이 포함됐습니다. 오는 7월 말까지 혁신 과제를 실행할 구체적 계획을 제출하면 한 달 뒤 교육부가 10곳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저희 구성원 간 합의도 필요하고 한밭대와 각 분야별 합의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걸 중심으로 저희들은 계획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글로컬대 본 지정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밝힌 가운데 이번에도 고배를 마신 배재대와 모건대 등 나머지 지역 대학들은 내년부턴 반으로 주는 지정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40여 년 전 농경지를 얻기 위해 만들어진 충남 서해안 천수만 간척지에 역간척 사업이 추진됩니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조성된 부나무의 수질 악화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 때문인데요. 고질적인 악취와 어획량 감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박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0년대 농지를 늘리기 위해 추진한 충남 서산 AB지구 간척사업. 농업용수 마련을 위해 방조제로 바닷물을 막아 담수호인 부나모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40년 넘게 해수 유통이 차단되다 보니 수질이 점점 악화되면서 이용은커녕 심한 악취를 풍기고 우기 땐 침전물이 바다로 흘러드는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여기에 냄새가 나긴 해요, 여름에는. 그리고 어종은 엄청 많이 줄기도 하고 여기가 이제 많이 산란 지역이잖아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그 막혀있기 때문에 그 산란 지역이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수호 방조제를 허물어 바닷물이 다시 들어오게 하는 역간척 사업에 국비 5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앞서 인근 충남 안면도와 황도를 잇는 연도교를 철거하자 갯벌이 되살아나
바지락 생산량이 느는 등 효과를 경험한 충남도가 정부에 선제적으로 요청한 결과입니다. 충남도는 이런 역간척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담수호 6곳의 해양 생태계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후보지를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내년에 정부에서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시 설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 기능을 상실한 채 수질 악화와 악취 발생, 어장 황폐와 원인이 된 담수호가 역간척 사업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이 배 주산단지인 천안과 아산에서는 요즘 새하얀 뱃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올해는 날이 좋아서 이 사나흘 유지되던 개화 시기가 일주일 정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동안 화잡이라 불리는 인공 수분을 하느라 하루하루가 아까울 정도라고 합니다. 박혜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넓은 배밭이 하얀 뱃꽃으로 뒤덮였습니다. 곱게 핀 뱃꽃 아래 자원봉사자들이 쉴 틈 없이 손을 놀리고 있습니다. 화분을 일일이 뱃꽃에 묻혀주는 화접, 인공수분입니다. 인공수분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꽃가루를 내려서 숫꽃이라는 꽃을 내려가지고 인공수분을 꼭꼭 찍어주는 거죠. 하나씩. 활짝 핀 뱃꽃은 통상 사나흘 정도면 떨어지는데 올해는 날씨가 좋아 일주일 정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 기간 동안 수분을 맞춰야 과실을 맺는데 벌을 대신해 사람이 나선 겁니다. 벌이 옮기는 화분을 사람이 대신하다 보니 꽃을 일일이 따 체에 걸러 꽃가루를 만드는 등 손이 많이 갑니다. 천안과 아산의 배 재배 면적만 약 1,900여 헥타르. 수분 시기를 맞추느라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넓은 바닥에 이걸 다 사람이 해야 돼요. 어제 같은 경우에 저한테 어느 분이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꽃이 폈는데 나는 어쩌라고,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하지만 비싼 인건비에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아 자치단체 공무원을 비롯해 농협과 군부대 등 지역 곳곳에 자원봉사가 20여 년째 이어지며 지역 특산품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평입니다. 중동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전면전 대신 고통스러운 보복을 택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어떤 형태로 반격을 가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란도 고통스러운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의 대규모 공습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격이 전면전은 아닐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전시내각이 여러 형태의 보복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란과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고통을 주는 형태가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Iran will face the consequences for its actions. We will choose our response accordingly. 미국 등 동맹국과 국제사회의 압박을 의식해 이스라엘이 수위 조절에 나선 것이란 분석입니다. 당초 군사내각은 이란과의 전면전을 포함한 군사적 보복을 유력하게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보복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나 시리아 등 제3국 소재 이란 자산 공격, 이란 내 드론 공장 폭파 등이 거론됩니다. 이란도 이스라엘이 반격을 한다면 엄중하고 광범위하며 고통스러운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اما چنانچه رژیم اسرائیل دست از پا خطا بکنه این بار پاسخ ایران همانطوری که نیروهای مسلح اعلام کردن حداقل نخواهد بود بلکه فوری و 이란은 이스라엘 공습 72시간 전에 주변국과 미국의 작전 계획을 통보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터무니없다며 분명히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유럽연합 EU 외교수장은 며칠 전 미리 통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습 이후 가자 최남단 도시 라파에 대한 공격 계획을 연기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이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우리 금융시장에도 충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한 때 1,400원을 넘어서기도 했는데 이는 외환위기나 세계 금융위기 때처럼 대규모 경제위기 상황에 나타나던 수준입니다. 다급해진 외환당국은 2년 만에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0원 넘게 오른 1,394원 50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는 달러당 1,400원을 넘어설 만큼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환율 1,400원 돌파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이후 이번이 역대 4번째입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외환당국은 공식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오후 2시 55분 긴급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환율 움직임, 외환 수급 등에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지나친 외환 시장 쏠림 현상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식 구두 개입이 나온 건 2022년 9월 이후 2년 만의 일입니다. 지정학적 위험이 불거지며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는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원화는 이달 들어 주요국 통화 중 가장 두드러진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원달러 환율이 1,450원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환율 급등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코스피도 2% 넘게 하락해 2,609.63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3% 내린 832.81로 장을 마쳤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이른바 태양절이라고 부르며 해마다 성대한 행사를 열어왔는데요. 올해부터 북한 매체에서 이 태양절이란 표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공식 명칭이 바뀐 것으로 평가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유호윤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뜻깊은 태양절의 이 조국을 영원히 김일성 조선으로 빛내갈 불같은 열의로 충만돼 있습니다. 북한은 1997년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을 태양절로 제정하고 해마다 가장 큰 명절로 기념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부터 북한 매체에서 태양절이란 표현이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심에 설치된 선전물에도 태양절 대신 4월 명절이나 4.15로 표기돼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김일성 생일의 공식 명칭을 4.15로 변경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그 의도를 따로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는 정상국가 이미지에 맞춰 선대에 대한 지나친 신비화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아울러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미지에 더는 의존하지 않는 김정은 홀로서기의 일환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선대 지도자를 지나치게 이제 높은 위상으로 설정할 경우 자신의 시대가 상당히 왜소해지는 부분이 있죠. 자신의 시대에 자신에 맞는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일종의 행동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김정은 위원장은 올 들어 아직까지 선대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대가 이어온 통일 노선까지 폐기한 김정은이 독자 노선을 강조함에 따라 북한의 대외 정책에 대한 예측이 한층 더 복잡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대전고법 형사 3부는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전시 둔산동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로 돌진해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대해 사망한 피해자뿐 아니라 살아남은 다른 피해자들도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피해가 크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쯤 서산시 인지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돈사 300여 제곱미터가 소실됐고 돼지 18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돈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공기가 탁합니다. 우리 지역은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모레까지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호흡기 건강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늘은 맑겠는데요.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우리 지역 전역에서 가시거리가 짧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각별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공주가 8도, 대전 9도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낮 기온은 대전과 세종, 논산이 23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3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서산과 태안이 7도, 한낮에는 천안이 23도를 보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보령이 7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부여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 중부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물결은 최고 1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낮 기온 26도 안팎의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는 날이 흐려지고 낮 기온도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